안녕하세요. 재민입니다. 가곡 이야기, 수연 가곡. 오늘날 가곡은 특별한 성악 장르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가곡 전문가들은 가곡을 정가라고 추켜 세우며 판소리나 민요, 대중가요보다 우월한 듯 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에서 가곡은 일상의 노래였습니다. 민간의 잔치에서 축구하는 노래를 사람들이 불렀고 그것이 가곡입니다. 조선의 교양인들은 잔치에서 노래를 부를 일이 생기면 노래 가사를 창작하여 이미 있던 가곡 악곡에 얹어 불렀습니다. 노래는 모두 악곡과 가사라는 두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대 대중가요는 악곡과 가사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가수 키가 부르는 배드러브는 악곡이 이름이기도 하고 가사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배드러브의 악곡에 지금의 가사 말고 다른 노래 가사를 얹어 부르지 않습니다. 반면 중국 송나라 때 유명한 송사는 악곡과 가사가 독립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동일한 악곡에 서로 다른 가사를 얹어 불렀기 때문입니다. 송사의 악곡을 사패라고 부릅니다. 점년화는 사패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당나라 교방에서 작곡되었습니다. 교방은 궁정의 음악과 무용, 연희를 관리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유영거와 안수, 안기도는 점년화에 얹어서 부를 가사를 각각 창작합니다. 세 개의 가사는 내용은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동일한 악곡에 맞추어 부를 수 있도록 형식은 동일합니다. 유영과 안수의 점년화를 읽어보겠습니다. 점년화, 유영. 높은 누각에 우두커니 기대어 있노라니 바람은 살랑 불고 저 멀리 봄날의 우수는 하늘 끝에서 흐릿하게 자라나고 있네. 안개 자욱한 초목엔 석양이 비치는데 말없이 난간에 기댄 심정 그 누가 알리오. 훌훌 털고 미치도록 술에 취해버리려 술잔 앞에 두고 노래 불러보지만 억지로 즐기려니 또한 재미가 없네. 허리띠 헐렁해져도 결코 후회 않으리. 그대 위해 초췌해진들 어떠하리요. 점년화 안수. 국화엔 안개 수심. 난초엔 이슬 눈물. 비단 장막은 싸늘한데 제비는 짝을 지어 날아간다. 밝은 달은 이별의 정한 알지 못해. 빛을 기울여 비단창에 비추네. 어젯밤 가을 바람에 푸른 나뭇잎 떨어지고 나 홀로 높다란 누대에 올라 하늘 끝으로 사라진 길을 응시했다오. 예쁜 종이와 하얀 비단 위에 그리운 맘 적어 보내고 싶지만 산은 첩첩하고 물은 아득하여 님 계신 곳 어찌 알리오. 유영의 점년화와 안수의 점년화는 완전히 다른 가사입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면 글자 수와 행, 은율이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악곡에 둘 다 맞추어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유영은 기방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기생의 마음을 가사로 자주 적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유영이 가사를 지으면 기생은 이미 있던 악곡에 얹어서 그 자리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악곡을 기생들이 이미 알고 있지 않았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위백규와 이휘일은 향촌과 문중 사람들이 부르도록 농가 구장과 전가 팔곡을 지었습니다. 농가 구장과 전가 팔곡은 가곡의 악곡이 아니라 가곡의 가사입니다.
이미 가곡의 악곡들을 농민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백규와 이휘일이 창작한 가곡은 그 악곡에 얹어서 노래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악곡들은 전하지 않습니다. 농암 이현보가 85세 생일을 맞았습니다. 자제들이 귀빈을 초청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날의 분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7월 금음은 농암의 생일이다. 아들과 손자들이 이날마다 술자리를 베풀어 농암을 위로했다. 신해년 가을에는 특별히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는데 동네의 어른들과 주변의 관리들을 초청했다. 연회에 기물을 크게 버려놓고 사람들이 차례대로 일어나 농암에게 술을 따르며 권하다가 마침내는 취하여 춤을 추고 각자 노래를 부르니 농암이 답가를 하였다. 이것은 그가 창작한 것이다. 요즘 동창회처럼 약간 격식을 차린 술자리에 가면 참석자들이 돌아가면서 건배사를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수연에서는 참석자들이 돌아가면서 가곡을 불렀습니다. 수연은 집안 어른의 생일 잔치입니다. 농암의 85세 생일날 자제들은 잔치를 크게 베풀고 마을의 어른들과 주변 고을의 높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자제들과 귀빈들은 차례로 농암에게 술을 권하며 농암의 장수를 축원하는 가곡을 부릅니다. 마지막에 농암이 답가를 합니다. 공명이 끝이 있을까? 수요도 천정이라. 금서띠 굽은 허리에 80봉춘 귀 몇 해오. 연년에 오는 날이 역구는 이셨다. 공명은 공을 세워 이름을 떨치는 것입니다. 수요는 장수와 요절, 즉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입니다. 천정은 하늘이 정한다는 것입니다. 금서띠는 관복에 두르는 띠입니다. 80봉추는 나이 80이 넘어서 맞이하는 봄입니다. 해마다 오는 날, 즉 생일은 역시 임금의 은혜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농암이 창작한 것입니다. 악곡은 이미 있던 것입니다. 농암은 이미 알고 있는 가곡의 악곡 하나에 가사를 얹어 답가를 하였습니다. 이 악곡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노지는 조선 중기의 문신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수연에서 가곡을 2개 부릅니다. 그리고 손님도 한 곡 부릅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답가를 합니다. 진풍연 헌 만수산가. 만수산 만수동에 만수천이 있더이다. 이 물로 술을 빚어 만수주라 하더이다. 이 잔을 잡으시면 만수무강 하시리다. 모부인 수연가. 일중 금가마귀. 가지 말고 내 말 들어. 너는 반포조라. 조중에 증삼이니. 오늘은 나를 위하여 장제 중천 하얗고자. 일중의 금과 마귀는 해 속에 산다는 삼조고를 말합니다. 반포조란 어미가 노쇠하면 새끼가 어미를 먹여 살린다는 효자세입니다. 증삼은 공자의 제자인데 효행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장제 중천은 하늘에 해가 머무른다는 의미입니다. 효자 노지는 어머니 수연이 베풀어진 날 해 속의 금과 마귀가 해를 서쪽으로 기울게 하지 말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늘 가운데 머물러 있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해가 멈추면 어머니의 늙어감도 멈출 것입니다. 잔치에 참석한 문중 사람의 축가를 하나 더 듣고 어머니는 답가를 합니다. 모부인 답가. 국가 태평하고 헌당의 날이 긴제 머리 흰 판서 아기 만수배 드리는고 매일이 오늘 같으면 성이 무산 가시리. 아마도 일발 추호도 성은인가 하노라. 헌당은 어머니가 머무는 방입니다. 중장은 다른 노래 가사에 비해 상당히 깁니다. 이 악곡은 아들이 불렀던 악곡과 아주 다를 것입니다. 오늘 같으면 성이 무산 가시리는 어떤 뜻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일발추호는 털 하나, 성은은 임금의 은혜입니다. 수연은 장수를 기원하는 잔치입니다. 보통 부모의 생일이나 회갑에 수연이 벌어집니다. 수연에서 가곡을 부르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수연 가곡의 가사는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악곡은 전승되지 않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가곡의 악곡은 남자가 부르는 곡 26개, 여자가 부르는 곡 15개, 모두 합하여 41개입니다. 이 중에 농촌에서 부르던 농촌 가곡이나 수연에서 부르던 수연 가곡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아있는 가곡은 너무 어려워 전문 가객이 아니면 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존 가곡은 한 곡 부르는데 10분이 넘는 곡도 다수입니다. 그런 느린 곡을 수연 잔치나 농가에서 부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전승이 끊긴 농촌 가곡과 수연 가곡이 어떤 것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앞으로 그 노래들을 다시 살려내고 싶습니다. 농민들이 일터에서 마음을 다지고 불렀던 가곡과 수연에서 서로 축하하고 화답하는 가곡을 발굴하여 현대의 관객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오늘은 가곡, 악곡의 특성과 수연 가곡에 대하여 토론하였습니다. 재민이의 국악세계입니다. 감사합니다.